성남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 간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고 경찰은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부모도 가해 부모도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요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일파만파인 이번 사건을 분석해봅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린이집에서 아동 간 성추행 사건 참으로 충격적인데 교수님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이게 그냥 뭐 쉬운 사건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요. 네. 상당 부분 이제 피해 아동들 예컨대 지금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부분도 이제 산부인과 검진 결과 일부 찰과상이 발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정신적인 상해 부분도 꽤 오래 이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예의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가해 이제 아동 같은 경우에도 기껏해야 만 5세인데 네. 어찌하여 지금 이런 행위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사실은 뭐 처벌의 대상만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5살 아이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행위를 했는데 그럼 이런 종류의 뭐 이해도 성에 대한 이해도가 도대체 어떤 경위로 지금 습득이 된 것인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의문들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텐데 어찌하여 5살 어린이가 이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행동이 나쁜 건지에 대한 인식은 이 가해 학생에게는 도대체 있었을까요? 글쎄 이제 뭐 나쁘다 좋다를 이 5살 연령 또래에는 성인들의 도덕적인 판단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관님께서도 이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 중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5살짜리 정도가 된 아이들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근거는 다른 이제 피해 아동 결국은 뭐 친구죠. 친구가 싫다고 하는 것은 나쁜 행위로 인식이 돼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피해 아동은 여러 번 이제 그 싫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이제 공포감도 느꼈던 것 같고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울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고 하니까. 네. 그러면 싫다는 애를 그렇게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행위를 했을까? 그것은 결국은 본인이 하는 행위가 나쁜 행위라는 것을 결국은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알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문제로 보이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궁금증이 드는 것이 어린이집에서 지금 이 아이들이 자전거 거치대에 가서 둘이서만 이런 종류의 행위를 하는 어떤 그 어른들의 관리가 안 되는 시간대가 존재하는지 네네. 그게 지금 정상적인 일인 건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네. 일단은 어른들의 관리 하에 모든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자전거 거치대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 둘이 몰래 가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이게 예컨대 관리에 부재가 발생한 건지 그게 과연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데에 충분한 건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가해 아동을 특별한 아동으로 봐야 되는지 예를 들면 자기 친구들이 애워싸는 그 상황에서 뭐 일을 저질렀다든가 또는 가해 아동이 선생님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든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분명히 어떤 나쁜 일에 대한 인지가 있었을 거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알았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그러면 5살짜리의 아동의 행위로 이게 적합한가가 이제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뭐 가해 행위를 하게 만든 경위도 어쩌면
아이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보살피지 않은 결과로 이런 행위를 뭐 예를 들자면 모델링을 한다거나 네. 뭐 어떤 비디오에서 봤던 장면 또는 뭐 어른들의 행위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한다거나 이럴 수도 얼마든지 있을 정도로 5살이라는 아이는 그 연령은 자발적으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할 연령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외부에서 입력이 됐다라고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 5살짜리 아이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됐는지도 사실은 어쩌면 이 아이조차도 어쩌면 뭐 성적인 과도한 정보에 노출되는 그것도 일종의 성학대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뭐 일단은 피해 아동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치료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는 이제 아마도 가해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피해는 틀림없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가해 아동의 부모님이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가 부적절한 행동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뭐 일단은 과하게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 아동의 이제 부모를 상대로 또는 이제 뭐 관련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네. 것들은 사실은 적절한 태도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좀 더 이제 변화가 있을 걸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사건은 확실히 일어난 것 같은데 이 사건을 지금 입증할 만한 정황이라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여자 어린이가 남자 어린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리며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린이집 교사와 함께 확인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신 산부인과 진료에서도 성적 확대 정황이 확인됐다. 자, 이 정도면 사실관계는 인정할 만한 뭐 정황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충분한 정황이라고 네. 보이고요.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피해 아동의 진술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루어졌거나 네. 그 피해 진술보다 더 분명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이제 5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의 무슨 뭐 금전을 노리는 허위 진술로는 가정하여 뭐 일단은 그런 전제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진술만큼 신뢰로운 게 없기 때문에 뭐 아이가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진술을 하고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피해 아동 부모 측도 가해 아동 부모 측도 지금 서로 고소 고발을 맞대응을 서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가해 학생 측 그 부모의 입장은 들었고요. 자, 지금 이것이 형사 고발이 불가능한 연령대 아닙니까? 그럼 고소 고발이라면 이건 민사 소송만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이제 피해 부분에 대한 뭐 민사 뭐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들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가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관계를 부풀렸다 내지는 왜곡했다 이런 것들로 뭐 어떤 소송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문제는 지금 생각보다 피해자 가해자는 이 행위 자체를 보면 매우 분명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피해 아동 부모 측에서는 더욱더 절망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지금 청원을 올린 것을 보면 아동 간 성폭력 사건에 강제력을 가진 제도 마련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력을 가진 제도 이게 어떤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일단은 당사자들은 아이가 어려서 지금 이제 10살은 돼야 무슨 소년 보호 처분이라도 하는데 지금 전혀 그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어떠한 처벌도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종류의 일이 뭐 어떤 환경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당사자는 있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어떤 뭐 등교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의 방기는 틀림없이
뭐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어떤 개입밖에는 현재로서는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사로 진행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피해 아동 부모 측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교사, 가해 아동 부모들이 처벌을 원한다고 하고 이제 로펌에 의뢰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민사 소송이라면. 뭐 지금 피해 아동에게 틀림없이 그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걸로 보이고요. 산부인과 진료 결과 그리고는 이제 정신적인 상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그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의료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하기 때문에 아이의 뭐 정신과적인 치료의 비용 플러스 이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피해 아동 부모 측에서는 특히 우려하는 것이 이것이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딸 아이의 어떤 상처가 들추게 될까 봐를 또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리고는 뭐 과거보다는 지금 훨씬 그 조사 절차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자면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이제 진술의 기록들이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법정에서 또 재차 진술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CD만 있으면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진료 기록하고 CD 정도를 제출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지금 피해 진술을 반복해 가면서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과거보다는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뭐 어떤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건으로 그 소송은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이나 아이는 일단 안정감을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해 아동과는 분명하게 분리가 필요하고 그리고는 안전하다는 의식을 다시 아이가 갖도록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심리 치료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자, 분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일부 보도에서 보면 이 가해 남자 아이들이 계속 이 어린이집을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고요. 이 가해 어린이 형사적 처벌도 가능하지 않고 그러면 그대로 놔두어서 되는 건지 역시 어른이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건지 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해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가해 아동의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피해를 당하지 않아서 별다른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보실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 그렇기 때문에 가해 행위를 하는 것도 뭐 그런 행위를 수행한 아이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보기만 한 그 방관자적인 역할을 한 아이들도 사실은 교육과 어쩌면 심리치료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나이가 어린 5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로부터는 분리가 되는 건 당연할 것이고요. 가해 행위를 한 자가 떠나는 게 당연하겠죠. 네네. 그러나 추수 가해 아동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들이 잘못 인식한 그 성인지를 왜곡할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러한 논란 속에 지금 책임부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 과정에서 이것을 통상적인 어른들이 보는 관점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 이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글쎄 일단은 이제 그 뒤에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도 뭔가 좀 개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을 걸로 추정되는데 그 네. 앞쪽 이제 말씀이 아이들 사이에서 있을 만한 그런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 버리시니까 문제는 지금 피해 아동은 틀림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그 피해 아동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많은 이제 학부형들이 매우 부적절한 이제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 어른들의 성행위로 아이들 사이에서 있는 일종의 뭐 그런 것들을 발달 과정 상에
굉장히 어린 연령대의 학년 전 아이들끼리도 섹스 플레이 같은 거를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섹스 플레이는 어른들이 얘기하는 무슨 성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구나 하는 것들을 보통 만 3세 정도 되면 구분하기 시작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성기도 다르게 생기고 화장실도 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몸소 체험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탐험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내가 남자구나 하는 또는 내가 여자구나 하는 아이덴티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일 정도로 아마 이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신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물론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교과서적인 발언을 일반적으로 하신 건데 문제는 그 발언이 지금 이 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민 정서하고도 맞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결국 어른의 문제 또는 제도의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어린이 간의 이런 성폭행 추행 사례도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제도적 개선 또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추행 사건 같은 게 어린이들끼리 10세 미만 아이들끼리 일어나는 사건들이 뭐 거의 한 몇백 건이 발생을 해요. 1년에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성과 연관된 지식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느냐 이것도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되는데 가장 이제 부적절한 정보는 뭐냐면 남자의 성기는 어떻게 생기고 여자의 성기는 어떻게 생겼다 이런 식의 이제 생물학적인 이제 정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치가 개입되지 않은 그냥 객관적인 생물학적인 정보의 전달은 아이들의 호기심만 자극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확인을 이제 하려고 하겠죠. 서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증이 생길 테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성교육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일종의 인격 교육입니다. 네.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처럼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교육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되는 교육,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강요하면 안 되는 걸 가리키는 교육 이런 게 알겠습니다.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재한 상태로 만일 단순 정보만 전달됐다면 아이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니까 네네. 어릴 때도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